오늘의 핵심 주제는 주택 신축 판매업입니다. 개념부터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과 업태를 정합니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으로 분류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사업의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태는 내 사업 안에서 작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업종은 건설업, 업태는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종 안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를 하는 업태다 라는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방금 말한 예는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했고 핵심 내용을 예로 든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최대 이슈는 뭘까요? 바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입니다. 그래서 최근 장관 회의를 통해 올해 8월부터 주택 신축 판매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혜택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는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 신축할 때 내는 원시 취득세, 두 번째는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할 때, 판매할 때 내는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법인은 주택을 매매할 때 현행법상 무조건 취득세가 12%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1억 2천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같은 법인이지만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원시 취득세로 적용이 돼서 3.16%만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땅은 별개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면 10억짜리 주택을 신축할 시 원시 취득세로 3,16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법인은 매입보다 신축할 때 취득세가 절감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유세입니다. 앞서 얘기한 개정법에서 바뀐 내용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바로 종부세입니다. 그럼 바뀐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을 자산이 아니고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종부세를 5년 동안 합산 배제를 해주고 기한 내에 판매할 시 종부세를 제외해 준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외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단,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품이 되는 미분양 신축 주택 재고자산을 만약에 전월세 계약을 해서 1년 이상 세를 주게 되면 예외 없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행법에서 단이라고 하는 법항이 종부세 합산 배제의 혜택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법에서 이게 완화가 된 겁니다.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죠. 이제는 전월세를 계약해도 되고 임대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로써 5년 동안 다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면서 절세를 받고 전월세 수익과 부동산 지가 상승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권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주택 신축 판매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완전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죠.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 동안 상가주택을 매년 2채씩 신축한다면 10채 이상 부동산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됩니다. 100억대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5년 안에 일반인이 청담동 가서 100억대 상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비현실적일 겁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10억대 상가주택을 몇 채 신축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후자가 좀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똑같이 100억대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말이죠. 절세 받고 월세 받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시세 차익이 생긴다면 판매를 해도 되겠죠? 아니면 여신력을 늘려서 또 다른 부동산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낸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매력적인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오늘은 맥락상 개인의 양도세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법인의 양도세는 법인세 플러스 추가 과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율 공제 후 순이익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동산 경비율을 공제한 순임대수익과 양도차익은 최대 20%까지 추가 과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와 추가 과세를 다 적용해도 최대 45%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세가 최대 70% 부과됩니다.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면 법인세가 30%에 가까운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금의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말이죠. 자, 오늘은 주택 신축 판매업 개정법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꼭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주택을 신축하고 보유할 수 있다. 전세와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재투자 신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월세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집가 상승이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이룰 수 있다. 자, 이번 정권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은 업태가 바로 주택 신축 판매업일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곧 돈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광해꾼TV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